네, 안녕하십니까. 비즈 양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인두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두강은 모음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두강에서 소리가 안 나면 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인두강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려놓은 게 아니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든 이제 발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입체적인 조망이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발성에 관련돼서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시는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구전으로 된 그 얘기들, 그리고 내가 경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해져서 계속 확대 생산이 돼가지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말 중요한 인두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어떻게 세종대왕님의 그 한글과 영향이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후두, 요 동그랗죠?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요게 이제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예, 후두에서 올라온 소리.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생겼죠? 예, 요게 뭐냐? 예, 요게 입구멍이에요. 입으로 올라오는 구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예, 코로 올라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를 이제 후인두라고 하고, 여기를 구인두라고 하고, 여기를 비인두라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뭐 할 때 다 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입에서 입구멍, 입을 통해서 구멍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후두에서 소리가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소리도 있으니까 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에서 나는 소리도 느낄 수 있어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음이 발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뭐냐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비인두와 구인두를 나눠주는 지금 요거가 뭘까요? 요게 뭐냐면 연구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목젖이에요. 요게 목젖. 그 다음에 요게 영구계입니다. 영구계. 예, 그래서 영구계가 위와 아래를 나눠줘요. 입과 코를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에 목젖이 이 뒤에 가서 딱 붙어야지 이 비인두가 구분이 된다고. 여기 구멍이 뻥 뚫려갖고 이렇게 쑥 올라가 버리면 여기 그냥 호흡이 그냥 여기서 쑥쑥쑥쑥 막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리 안 나고 그냥 숨 쉴 때 코로 넘어가는 홈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안 잡고 있을 때는. 근데 요게 목젖이 붙고요. 요쪽 옆쪽에 있는 그 연구계가 완전히 밀착이 되면은 소리가 그 사이로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냥 호흡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 동그라미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그냥 호흡이 날숨인 겁니다. 왜냐면 발성을 하려면 소리를 앞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호흡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입니다. 그게 여기에요. 여기. 예,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걸쳐지냐면 이렇게 목젖하고 연구개가 붙으면 이렇게 돼요. 네. 이 상태가 아무리 꼭 막 붙이려고 막 하셔도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습니다. 어떻게 해야 붙냐면 고개를 10도 정도 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짝 위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예. 그리고 얘가 뒤통수뼈입니다. 뒤통수랑 이렇게 만나요.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소리가 목에 붙는 상태예요. 목젖하고 연국의 뒤쪽이 뒤통수뼈에 붙는 겁니다. 예.
인두에 붙는 거예요. 예, 구인두에 붙는 거예요. 비인두와 구인두의 사이에 연결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억지로 소리 낸다면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낸 다음에 여기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호흡을 꼬리를 딱 달잖아요. 예? 요 위쪽으로 꼬리를 하나 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종대왕님이 세로 소리하고 가로 소리, 가로로 가는 소리, 세로로 가는 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세로로 가는 소리를 얹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고개를 살짝 위로 들고 이게 히읗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닫히면 요게 연국의 상단이에요. 조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걸쳐지고 여기 한번 걸쳐지고 여기 한번 걸쳐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기관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소리를 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위로 보내고요. 다시 여기서 위로 보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생김새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생긴 형태가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글자죠? 네,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응 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후두에서 응 하고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걸 하나의, 여기 영국이니까 이거를 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위로, 여기가 지금 저편골이거든요. 저편골까지. 이렇게 난 소리가 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편골 위쪽까지 소리를 다시 한번 잡고 올리면, 네, 되면서 저편골의 진동감이 와요. 네.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네. 현대 발성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여기 발끝에도 못 쫓아가요. 네.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원리를 모르시니까 자꾸 뭐 한글 창제의 원리가 무슨 뭐 파스파 문자에서 뭐 따왔니, 세종대왕님이 무슨 뭘 카피를 했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정도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이 높은 지력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또 발성이나 노래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훈민정음에 요렇게 이게 기역과 같은 계열의 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 요게 이응이죠. 이응인데 요게 지금 어디에 이렇게 딱 걸치냐면요. 요게 서골이라고 하는 위치에 걸쳐져요. 소리가. 예, 여기서 걸쳐지면서 기역이 되는 거예요. 기역 소리를 내보시면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호흡을 그냥 위로 보내면 중간에 걸쳐지는 데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위로 올리면 이것도 저편골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얘가 가운데 소리가 쭉 코를 통해서 올라가면 만나는 자리가 서골이라고, 사람이 요렇게 생겼으면요. 요렇게 입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비인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국의 뼈가 있는데 여기서 인중에서 출발해서 요 뒤에까지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받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서골이라고 하는 중간뼈인데, 중격이라고 우리 코의 정가운데를 가르는 뼈예요. 그게 이렇게 이응, 이게 제가 동그라미는 그냥 호흡이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잖아요. 여기 서골에 딱 걸쳐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여기로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이 인두강과 이 저편골과 뒤통수 뼈,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연결고리가 있고 모음이 제대로 발성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모음 발성을 하기 위해서 자음 발성이 항상
아포지오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아포지오의 개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이에요. 로프레서 선생님은 입술사 아포지오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게 뭔 소리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포지오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래가 고정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발로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것이 다 아포지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포지오도 헷갈려. 네. 안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그 시스템 없이 그냥 얘기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츠 영이었습니다.